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과 관련된 필독 개론서 목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역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여기서 제가 우선순위에 표시하지 않은 것들은 정독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췌독하면 된다고 여겨지는 책들이고요. 또 일이 여러 개 있을 때 노란색 표시한 게 가장 추천하는 책을 표시한 겁니다.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학교 문법론과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. 초수등 공부를 시작하는 용으로는 추천을 하는데 다만 이 책만으로 현대국어 공부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작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이걸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바로 가능하다면 사실 한국어 문법 총론으로 바로 시작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치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세 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르자면 국어사와 함께 보는 학교 문법 산책을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이 책 같은 경우에 국어사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뭐 현대국어와 중세국어, 근대국어와 연관지어서 보는 그 통치적 안목을 형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의문론에서는 쉽게 풀어 쓴 국어 의문론과 국어 의문론 강의가 있는데요. 이 책이 좀 더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 또 쉽게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먼저 꼽았고요. 이 두 책 모두 사실 잘 소화를 한다면 통시적 안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. 두 권 중에 한 권으로 바로 시작한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국어 의문론 강의로 바로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국어 의문론 강의랑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의문론 이 두 권 책 중에서는요. 이문규의 이 책은 개정판인데요. 구판보다는 사실 개정판을 추천하고요. 근데 국어 의문론 강의 이 위의 책을 잘 소화를 한다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형태론과 통사론을 다루고 있는 책들인데요. 여기서 사실 가장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 국어 문법론 강의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매우 추천하고 특히 형태론과 통사론의 기틀을 잡는 데 몹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말 문법론을 많이 보시는데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좀더 손쉽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평이하게 되게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책으로 시작하시고 우리말 문법론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 우리말 문법론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개정판으로 읽을 것을 추천을 하고요. 왜냐하면 구판 같은 경우에는 국어사와 연관을 지어주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판을 추천하고 또 이 우리말 문법론을 읽을 때는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, 일명 표중세죠. 그 책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표준국어 문법론과 한국어 표준 문법이 있는데 이 두 권 중에서는 비교적 후자를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. 이 두 책 모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신 다음에 발췌독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맨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좀 더 중요한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놓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두 책의 저자가 겹치는 면도 있거든요. 그래서 둘 중에 한 권만 읽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의미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그래서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의미론 영역 자체가 심도 있게 다뤄지는 편이 아니고 또 기출문제는 전부 다 그냥 꼭 이 책이 아니라 되게 옛날에 나온 의미론 책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 어려우신 경우에 발췌독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 다음은 어문 규정인데요. 이 어문 규정에서는 그냥 어문 규정 집과 해설을 잘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. 제가 우선순위 9로 표시한 책들은 사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앞서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구로 표시된 책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 책들을 사실 모아놓은 이유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저자들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좀 출제자로 여겨져서 추천을 하는 편인 거고 이 책 자체가 난도가 엄청 높거나 한 건 아니어서 좀 정리하는 용을 한번 보시고 꼭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 이 책에 나온 개념들은 다른 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국어사를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 국어사도 마찬가지로 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국어사를 전반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정리하는 용으로 추천을 하는 거지 다른 책들을 잘 소화했다면 꼭 읽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
그래서 훈민정음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제가 그간 난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또 사실 많이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꼭 정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필요한 경우에 발췌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교재에 다 수록해 놓은 편이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책 중에서는 비교적 이 책이 좀 더 쉽게 서술이 된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중세국어로 가면 이제 중세국어 연습, 중세국어 문법론 등 책이 있는데요. 여기서 가장 제가 추천한 책은 중세국어 문법론인데요. 이 책은 근데 조금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키워드가 한자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꺼려지시면 좀 진입장벽이 있는 책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 책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잘 소화하면 다른 중세국어 책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져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어려우시다면 다른 책을 볼 수 있는데 이 다른 책이 바로 중세국어 연습인데 이 책이 바로 제가 추천했던 이 책을 좀 더 쉽게 대학 강의용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또 스님들께서 방통대 강의를 들으면 함께 그 강의를 수강해서 이 책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아마 그 방통대 유료 강의 또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책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중세국어 강독과 근대국어 강독 등 그 나천원 선생님의 시리즈가 있는데요.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초수분들에게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사소한 오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가장 이 책 시리즈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저자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문답방이 있다는 건데요. 이 선생님께서 실제로 바로바로 질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홈페이지 문답방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거를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혹은 이 언해본 삼가행시도를 익히는 중세국어 버전 1 이 책도 있는데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책을 이 중세국어 교육을 위한 정본 언해본 삼강행시도 효자 이 책을 역주한 것 중에서 반복되는 주석을 모은 책이거든요. 근데 이 책만으로도 사실 중세국어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게 삼강행시도를 중심으로 중세국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초수분들에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 4부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의 어휘를 별도로 다루기도 하는데 이 구성 자체가 다른 중세국어 개론서에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구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 추천했던 책들을 보면 이 책을 안 읽어도 중세국어와 관련된 이미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은 아닙니다. 이 뒤에 이강호의 책들 중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절판이 돼서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특히 이 책은 형태소 분석이 다 되어 있어서 유용하긴 한데 이 형태소 분석을 잘 보면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중세국어 문법 용어 사전은 말 그대로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발췌독 하시기에 용이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 책보다 이 책이 좀 더 양적으로 방대하고 그래서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 읽으시는 이 표중세도 당연히 추천을 하는데요. 이 표중세를 읽으실 때는 제가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말 문법론과 함께 보시면서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책이 좀 만약에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이 책도 찾아보면 CW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정판이 사실 구판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. 그 구판에서의 그 사소한 오류와 조금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도인데 이 최근 연구 결과가 사실 임용시험에 출제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개정판이 아니라 구판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구판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국어사인데요.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어사 자체가 사실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국어사 영역 중에서도 중세국어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만큼 이 모든 책들은 사실 발췌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책이 쉽게 풀어 쓴 국어사 개론인 것 같아서
이 책을 추천을 하고요. 나머지 책들도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면 KOCW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국어서 자료 강습 같은 경우에도 발췌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꼭 읽어야 될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두 권은요. 신승용 안윤주 그 시리즈와 비슷한 구성인데요. 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과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. 이 두 번째 책은 어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둘 다 난도가 높진 않지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법과 관련된 책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. 제가 좀 필기를 좀 깨끗하게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 또한 PDF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과 또 영상 참고하셔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유용한 꼭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로 다시 정해서 공부하시는데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